네, 북의 핵무기에 맞서 남한도 핵 무장을 해서 남북이 핵무장을 하면요. 남의 재래식 군사력을 볼 때 남과 북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핵무장한 남북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평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핵무장을 한 남한은 미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결국은 남북이 이 통일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은 부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통일 한국은 고구려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인도처럼 중립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이 핵 무장을 할 때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다변화와 중국과 러시아, 북에 대해서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NPT를 탈퇴하고 결국은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 경제 공동체와 친미 친중의 중립 정책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풀을 먹더라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해서 핵무장을 추진하다 폭사당한 파키스탄 부토 총리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이 에, 북에 대해서 핵공격을 하려겠죠. 코리아 전쟁 때 북 말고 이 중국 인접이죠. 여기까지도 핵공격을 하려 했고 냉전 때 1956년 미국의 극비무선인데요. 북에 대해서 90개의 핵무기를 투하하는 그런 핵공격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은 이러한 미국의 반복되는 핵 침략 정책이죠. 그리고 어, 미국과 남한의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 그리고 어, 소련의 붕괴 이후에 남한은 중국과 소련과 국교를 수련했지만 북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와중에서 생존책으로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맞서서 남북이 전쟁 상태 때문에 남한도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은 사실상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 핵 개발 여론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논리를 한번 보면 실제로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미국의 핵무기로 핵무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 자신의 독자적인 핵 무기는 없지만 미국의 핵무기가 대신 사용됨으로써 남한은 사실상 핵무장 상태다. 다시 말해서 남한이 현재 핵에 있어서 비핵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한은 핵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들어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남북이 핵무장하면 발생하는 사태를 알아봅니다. 핵무장한 이 국가끼리는 전쟁이 불가합니다. 키신저가 말했습니다. 핵무장을 한 국가는 세계 모든 나라와 불가침 조약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과 같다.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남북이 이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미군이 필요 없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핵무장과 북을 압도하는 최강의 재래식 무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포기한 남북은 통일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 사우디, 이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형상이 나올 거고 결국은 미국의 핵 패권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핵 패권은 붕괴하게 되고 결국은 세계 핵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핵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핵 분축과 핵 폐기, 핵 관리가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NPT, 미국 패권을 보장하는 NPT 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현재 남한의 재래식 군사 순위는 세계 5위입니다. 병력이죠, 병력. 병력, 그다음에 군사력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종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 다음에 9대 강국입니다.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이러한 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통일한국은 고구려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미국이 설사 핵 무장을 하고 일본이 핵 무장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이탈하여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요. 군국주의가 되더라도 핵무장한 통일한국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핵무장을 한 강력한 국가, 경제력이 있는 국가로서 인도처럼 중립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 강국의 로드맵은 먼저 핵무장을 했을 때 국제 제재, 특히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를 극복하려면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동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의 경제 교류가 필요하고 중남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브릭스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통일 논의를 하면서 통일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남도 미국으로부터 국방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보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향후 통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중립국으로 남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겠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에, 동등한 그죠? 동등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거를 양해를 NPT를 탈퇴합니다. NPT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죠. 북의 핵무장, 전쟁 상태에 있는 북의 핵무장을 명분으로 해서 NPT를 탈퇴를 해서 핵무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핵무장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핵무장이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죠.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을 제외한 중국을 포함하죠.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인도까지 포함한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당연하고 이런 상황에서 친미, 친중의 중립 정책으로 중국과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핵무장에서 보면 핵무장을 하다가 폭사당한 파키스탄 부토 총리는 풀을 먹더라도 핵무장을 하겠다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추진했는데요.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어, 미국으로부터 핵무장을 인정받은 이유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중동과 전쟁하면서 중동에 친미 군사기지가 필요했는데 바로 파키스탄이 미국에게 중동 전쟁을 위한 친미 군사기지, 테러와의 전쟁, 이슬람과의 전쟁을 위한 친미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파키스탄이 합법적으로 핵무장 국가가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무장 논리는 극우 친미, 미국의 핵무장론과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일부에서 남한과 핵 공유를 하거나 남한의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 보고 북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남한의 핵 무장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남한의 핵 무장을 용인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보고 그게 싫으면 북의 핵 무장을 막아라. 이렇게 압박용으로 하는 선전입니다. 한국 내 친미 세력도 같은 논리로 남한의 핵무장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가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 구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 핵무장을 해서 북과 맞서겠다. 필요하면 북과 핵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구구들의 생각은 허무맹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구는 친미인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사실상 초기에는 외교가 단절되기 때문에 미국과 척을 지게 되고 그들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은 국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결국은 평화로 가게 되고 통일로 가기 때문에 극우의 핵 무장론은 사실 국제 정서를 모르는 무식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